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엑셀 2020년 10월 C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ITQ 엑셀 2020년 10월 C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DF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게요, 선생님들. 파일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다? 내 PC 안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뭘로?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포인트.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내용 보실게요. 이거 이따 실행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아래쪽 내려와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요겁니다. 1번. 모든 작업의 A열은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럽이 1로 합니다. 그랬습니다. 엑셀을 실행시켜 주실게요. 선생님들. 똑같이 갑니다. 자, 모든 시트 2010 같은 경우는 시트가 3개가 나와 있죠. 2016은 하나밖에 없어요. 추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시트 1부터 쉬프트 키 누르고 있으면서 시트 3 눌러주면 3개가 선택됩니다. 그죠? 모든 시트의 A열의 연럽이 A 연럽이 이름에서 열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럽이는 1입니다. 그러면 3개의 시트가 모두 연럽이가 A열이 1 됐어요. 이 말이죠. 맞죠?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래쪽 문제로 내려올게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모든 시트고요. 지금은 모든 데이터예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의 글꼴은 굴림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가볼까요? 자, 모든 데이터는 선생님들 시트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죠? 그리고 컨트롤 A 하면 모든 셀이 선택됩니다. 그죠? 시트 2도 마찬가지고 시트 3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굴림,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다시 올라올게요. 세 번째는 보시면 이렇게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마지막 4작업까지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4작업 아직 없어요. 그죠? 시험 문제 마지막 4작업에 있는 그래프를 작성하시고 나야 만들어집니다. 이 말인 거죠. 일단 요거 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면 시트의 순서는 1, 2, 3, 4 반드시 왜냐하면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이 4작업이 앞으로 옵니다. 1작업 앞으로. 그래서 이동해 주세요. 이 말인 거죠. 자, 시트 이름 변경하러 가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시트 1을 더블 클릭하고 제1작업 더블 클릭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 요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행하는 것은 선생님들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A형에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에 캡처해서 붙여놓은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채점 대상은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1작업에서 행 높이 조절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서 1, 2, 3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 할 거고요. 높아지죠? 4행은 행 높이 14인데요. 33으로 할게요. 이 말인 거고요. 왜냐하면 두 줄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셀에 두 줄. 5부터 14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정리하면 25, 33,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 33, 22 외워주시고 자 19행은 선생님들 19행은 우리가 결제란 만들 아니에요. 19의 L 여기 19행의 L, M, N, O 여기는 결제 만들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19행도 마찬가지. 19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는 17.5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그랬고요. 20행은 행 높이 40 그죠? 그리고 L은
행높이 열너비 4 MNO는 행높이 죄송합니다. 열너비 7.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우리 결제란 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준비되셨다면 입력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B4부터 입력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출력하셨죠? 그거 보시고 입력하실 거고요. 속도가 잘 안 맞으시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들. 우리가 입력할 자리를 영역을 설정해 놓습니다. 어디까지? H12까지. 이렇게 해놓고 입력을 하시면 자, 제가 코드 엔터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캡슐럭을 미리 눌러 놓으면 항상 대문자가 나오죠. 이렇게 P2312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C1533 M6582 P2571 그 다음에 N6581 E2153 S1912 P5191 이렇게 입력했고요. 보이시나요? 마우스 클릭할 필요 없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실게요. 그럼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아테포럼, NG, 세미나, 산이, 세미나, 20세기, 오타가 자꾸 나죠? 포럼. 선생님들 속도 늦으신 분들은 자판 연습 프로그램 있으시잖아요. 그거 꾸준하게 연습하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만 연습하면 속도 정말 빨라집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독수리인 거 고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미리 드래그하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입력되더라. 오타가 많이 나죠, 선생님들. 그죠? 왜 그러지? 풀고 입력할게요. 선생님들 고치려니까 불편하다. C열이 넓혀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신혈관과도 넓혀주고. 오타가 나니까 불편하네요. 그죠? 자, 순환기과 엔터. 신 입력한 적 있죠? 엔터. 입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방사선 순환. 여기 방사선이 빠졌네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 이거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내릴 거야. 테두리에 대시고 이동 십자가 살펴 나오시면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그죠? 여기가 하나 빠졌어요. 방사선과.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또 안 맞죠? 순환기가요. 세 개 또 내려야 되네요. 세 개가 밑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신 엔터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개최 1 입력인데요. 선생님들 날짜 서식 나왔잖아요. 이거 무조건 하이픈 날짜 서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2000년 10월 20일, 2020년 12월 05일, 2020년 12월 04일, 2020년 10월 25일, 2020년 12월 12일, 2020년 11월 15일, 2020년 11월 05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셀 하나에 두 줄 입력합니다. 창가비 알트 엔터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가로 닫고 1,755840 컴마 입력하지 않습니다. 580 250 엔터 120 690 엔터 232 100 엔터 172 110 엔터 754 330 1392 600 523 390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정 똑같이 선생님들
한 셀에 두 줄 들어갑니다.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이고요. 5, 2, 4, 1, 3, 5, 5, 2 되셨고요. 참가 인원이고요. 자, 인쇄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체월 있고요, 선생님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번호는 1번, 2번은 문제 번호니까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끔 질문하세요. 가로 이렇게 썼더니 자꾸 빨간색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막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가로를 그 음수 표현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13행의 세 칸은 한 칸 만들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방사선과 참가 인원 평균 되겠죠.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최대 참가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두 개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도 그죠? G열 맞습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입력합니다. 방사선과 총 참가 인원 이렇게 되시겠죠? 네, 입력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지의 조건에는 선생님들 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세요. 테두리에 관한 내용 없으니까 먼저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 자, 비사부터 제24를 드래그하고 1번 모든 테두리 한 번, 2번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한 번, 그리고 사행이 두껍죠, 테두리가 바깥쪽 한 번. 마찬가지 13행, 14행 잡고 바깥쪽 한 번. 끝이란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X자 넣어야 되겠죠, 선생님들.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버튼 클릭해 주시고 맨 끝에 있는 다른 테두리 가주시면 화면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X. 그죠? 확인. 이때 스타일 만지지 마세요. 선 굵기가 바뀝니다. 그대로 두시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됐죠. 입력이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할게요, 선생님들.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다 오른쪽으로 하고 나머지 텍스트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 텍스트 먼저 할게요, 선생님들. 일단 전체를 잡아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하겠습니다. 다 가운데로 와. 그 대신 누구는 숫자는 요거 숫자네요, 선생님들. 그죠? 숫자네요. 그죠? 잡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평균도 숫자네요. 참가비도 숫자네요. 컨트롤 클릭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원도 컨트롤 클릭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네요. 그죠? 여기도 참가 인원도 클릭할게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한다? 컴마 형식 간단하죠, 선생님들. 이렇게. 그죠? 여기 입력을 제가 안 했네요. 여기다가 프로그램. 자, H14는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문제 풀어보면 답이 그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1번 문제 푸신 거예요. 제목하고 결제라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실게요. 주황색 채우기 할게요. 영역 보시고 인쇄물에 보시면 여기 6이랑 여기 이 말인 거죠. 엑셀로 보실게요. 자, B사부터 J4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어디 프로그램하고 참가 인원 이렇게 된 거죠. 채우기. 자, 홈 메뉴에서 채우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주황을 클릭합니다. 이 말인 거죠.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하래요, 선생님들. 자, H14셀은 유효성 검사 하래. 여기네요, 여기. 우리 입력 안 했던 부분. 그죠? 갈게요. H14셀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이렇게 외워두세요.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한번 보실게요. H14셀에 C5부터 C12 영역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하는 방법이 유효성 검사인데요. 제한 대상 우리가 목록을 정할 수 있어요. 아까 C5부터 C10이 그랬죠? 목록이에요. 이게 포인트. 요게 안 하면 원본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뭐를 한다? 목록. 그리고 우리가 원본을 정해줍니다. 어디? C5부터 C12까지 됐나요? 확인합니다. 요게 나왔네요, 선생님들. 그죠? 버튼 나와주면 목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뭐다? H14셀에 올 수 있는 데이터가 유효합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볼까요, 선생님들? 그 다음 문제는 셀 서식인데요. H5부터 H12 영역에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네요. 그죠? 갑니다. H5부터 H12셀에 메뉴 홈으로 옮깁니다, 선생님들. 홈으로 오셔가지고 중앙에 표시 형식 보이시나요? 표시 형식 옆에 화살표 버튼 보이세요? 클릭하면 단축키 컨트롤 1인데요. 표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맨 끝에 보시면 일반 형식 말고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이고요. 반복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자, 우리 요걸로 할게요. 샵, 샵 0. 샵하고 0은 숫자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얘는 콤마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없지만 넣어줄게요. 그죠? 0은 마지막 0은 숫자가 0이면 표현해. 샵은 숫자가 0이면 표현하지 마. 이래저래 경우로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쓴다? 쌍따옴표 치고 명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쌍따옴표 치는 이유는 얘는 문자야 이런 뜻이에요. 숫자에 문자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확인합니다. 되셨죠? 자, 이거 뒤로 빼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셀 서식까지 하셨고요. 이번엔 이름 정의하래요. 어디를? F5부터 F12 영역에다가 참가비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셀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2, 3이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름 상자잖아요. 클릭하면 F6 이름 상자예요. 그럼 어디를? H5부터 H12를 여기다 이름 상자 써주래요. 선생님들 뭐라고? 참가비라고 써주래요. 엔터. 됐네요. 되셨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문제, 안한요 두 개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도형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먼저 보실게요, 선생님들.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팔각형을 입력하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라. 그리고 텍스트, 글자 입력하고 서식 주세요. 이 말인 거죠. 가보실게요. 팔각형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메뉴 삽입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도형 삽입이 있습니다. 도형.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 도형 안에 숫자 8이 써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팔각형. 예,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 도형 한 번에 그릴게요. 선생님들 B1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G 중간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한 번에 딱 갑니다. 가시고 손을 딱 떼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메뉴가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이동했고요. 바로 도형 효과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선생님들. 그럼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에 그림자 들어간 거.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이름도 나옵니다. 맞나요? 클릭해 주시고. 되셨죠? 그림자 넣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핑 하시기 전에 아래쪽 서식부터 정할게요, 선생님들. 가보시면 서식부터 넣을게요. 노란색인 것도 보이시죠? 이따 볼게요. 자, 그러면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엔터 해주시고 크기는 24포인트 엔터, 글자 색은 검정색, 그죠?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색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2020년 주요 참가 학회 내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들 정렬하셔야 돼요. 그죠?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도형이 끝났습니다. 이 말인 거고요. 이번에 결제란 문제에서는 임의의 셀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9행, 20행이다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원본 삭제하래요. 그죠? 가볼까요? 자, 우리 19행, 20행에 이렇게 행 높이 맞춰놨고요. 열너비도 L부터 맞춰놨어요. 여기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갑니다. 일단은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혀가 막 꼬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야행성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만들어 주시고요. 보시면 요 L열이 한 칸 돼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될 거고요. 내용 입력하실게요. 확인 쓰셨는데 선생님 얘가 어때요? 가로 입력됐죠? 텍스트의 방향 메뉴 보세요. 위쪽에 방향이 어디로 간다? 세로 쓰기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좋고요. 그 다음에 담당, 대리, 팀장까지 쓰시고 정렬해줘야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로 와 해주면 모양이 예뻐졌나요? 요것을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림으로 복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확인 눌러주고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V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인 거죠. 좁아요, 선생님들. 그쵸?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셀의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넓혀주고 여기도 넓혀주고 약간 넓혀주면 공간이 생기면 뒤쪽으로 맞추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그런 다음에 구분선이 보이니까 흰색은 채워줄게요. 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쇄하면 나타나진 않으니까.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제1작업의 표서식 작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두 번째 값계산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인데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함수 먼저 하지 않고요. 제 2, 3, 4작업을 마치고 와서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에서 막히면 뒤에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계산 문제에서는 7번 조건부 서식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원본 안 지웠네요. 그죠? L, M, N, O 열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19행, 20행도 마찬가지. 전체 잡고 오른쪽 버튼 삭제. 됐네요. 원본 삭제가 됐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7번 조건부 서식을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행 전체 하래요. 그죠? 갑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행 전체 데이터만 잡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잡고 조건부 서식 가겠죠. 세규칙으로 가는 이유는 수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셔서 유형을 수식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죠. 수식이니까 는 equal 들어가야죠. 조건이 뭐래요, 선생님들? 참가 인원이 200 이하다. 자, 중요한 포인트. 참가 인원 H5부터 H12까지 있잖아요. 누굴 잡아야 할까요? 포인트입니다. H5만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달러 H, H열도 고정하고 달러 5, 5행도 고정해. H열은 참가 인원이니까 고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행은 고정하면 안 되죠. 5부터 12 해야 되니까.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줍니다. 그랬어요. 자, H5가 첫 번째 검색할 것은 H5가 어떠하면 200 이하이면 이하 작거나 같다. 왼쪽이 기준이에요. 200.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 서식 줘라. 어떻게? 글꼴은 파랑으로 해주고 이것도 파랑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굵게 해줘라 이 말인 거네요. 확인 해주면 이렇게 행 전체에 들어옵니다 이 말이죠. 자, 셀에 샵이 나오는 이유는 셀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E하고 F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제1작업 맞췄다고 보시고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그죠? 자, 제2작업은요. 보실게요. 문제부터 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사부터 H 영역,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전에 하신 것처럼 모두 붙여넣기 아니고 뭐 하겠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응? 갑니다. 엑셀. 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 어디에다가 제2작업의 클릭 B2에다가 클릭 컨트롤 V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바로 클릭합니다. 글자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 중에 어떤 거? 열너비로 확인합니다. 안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엔터. 됐나요? 자, 열너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입력하면 좁아서 또 우리가 더블클릭 일일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고급 필터입니다. 문제 보실게요. 자, 분류가 순환이거나 참가비가 5만 원 이하. 자, 분류하고 참가비는 필드이고요. 밑에 있는 건 조건이네요. 이 두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왜? 거나니까 거나. 그리고 자, 자료의 코드, 프로그램, 개최일, 참가비, 참가 인원 5개의 필드만 가져오래요. 원래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그죠? 가져올 필드 설정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조건 범위는 B14. 이게 조건이었어요. 선생님들. 분류가 순환기과이거나 참가비가 50만 원 이하.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를 B18에 보여줘. 이 말인 거예요. 갑니다. 자, 가실게요. 선생님들. 분류가 순환기과이거나 참가비가 그랬으니까 분류하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참가비 클릭합니다. 이 두 개를 복사해 갖고 와야 돼요. 컨트롤 C. 어디에다가 조건 입력은 B14니까 B14 클릭하고 컨트롤 V. 따로 떨어진 거 복사해도 붙어서 붙여지게 되네요. 선생님들. 그죠? 네. 분류가 뭐이거나 에고 여기가 분류가 순환기과이거나 이거 복사해도 돼요. 선생님들. 이런 거. 자, 이거나 그랬어요. 선생님들. 이거나 그러면 어디로 간다? 나란히 여기다 쓰면 참가비 50 이하 작거나 같다. 50 이렇게 쓰는 건 뭐라고요? 선생님들. 순환기과 이고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쓰면 이렇게 밑으로 쓰면 이거는 이거나라고요. 됐죠? 분류가 순환기과이거나 참가비가 50만 원 이하인 것을 B18에 나타내줘. 이 말인 거예요. 맞아요? 갑니다. 필터. 데이터의 고급 필터, 고급입니다. 자, 목록 범위 잡혀 있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 우리가 입력한 게 조건이었어요. 조건. 세 번째, 결과는 원본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18이 나타내 주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고 복사 위치도 클릭하고 어디에다? B18에다. 클릭, 확인. 되셨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어떻게 순환기과이거나 참가비가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나왔네요. 맞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결과를 보여줘.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표 서식. 자, 결과에다가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 스타일의 보통 4를 넣어주래요. 그죠? 그리고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입력한 데이터 결과 셀에다가 홈에 가셔서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표 서식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표 스타일 보통의 4번을 넣어줘라. 그런데 이렇게 머리글을 포함해줘라. 확인 되시겠죠? 이렇게 됐네요. 머리글하고 줄무늬행 이렇게 들어왔네요. 되셨나요? 요것이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3작업 피벗 테이블도 가보실 거예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아까 여기는 복사라 그랬죠. 여기는 복사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용하여 범위만 설정합니다. 제3작업의 안 써있지만 B2에 나타날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B2. 갑니다. 어떻게 알아? 자, 제1작업의 자, 아이쿠 그죠? 갑니다. 제1작업의 자, B4부터 H12를 이용하여 드래그만 합니다. 메뉴 갈게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갑니다. 자, 범위 잘 잡았어요, 선생님들. 그죠? 데이터였고 범위 두 번째 넣을 위치 어디라고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 제3작업의 B2 클릭 요거죠. 확인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요 피벗 테이블 필드는요. 이렇게 테이블 선택되어 있으면 나타나고 셀 클릭하면 지워지고 이런 거예요.
제거 없었어요 하지 마세요. 테이블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요거예요. 문제 볼게요. 개체일 및 분류별. 개체일 여기 있네요. 개체일. 그죠? 자, 개체일 뭐냐면 선생님들 요거는 행. 무슨 말이야? 해보면 알아요. 분류별, 분류열. 에고 쓰기 힘들다. 열.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수와 참가비의 평균 요것이 프로그램의 개수와 참가비의 평균 요것이 시그마 값 요것만 알면 끝이에요. 응? 갑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갔더니 여기 써있네요. 이렇게 행, 열, 시그마 값. 자, 행이 뭐라고요, 선생님들? 개체일. 드래그 합니다. 클릭 드래그. 열 뭐라고요? 분류. 이렇게. 개체일별, 분류별 이 말인 거예요. 시그마 값은 뭐? 프로그램의 개수랑 드래그. 뒤에 있는 것은 더 밑으로 합니다. 참가비의 평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들. 그죠? 참가비의 평균까지 했는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참가비가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뭐라고요? 평균으로 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단위원이 있었어요. 제가 평균으로 바꾸는 순간 사라졌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되셨어요, 선생님들? 이거 열 레이블 까먹기 쉬우니까 얼른 입력하세요. 열은 분류이고 행 레이블은 개체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이 지금 뭐 한 거라고요, 선생님들? 1번 한 거라고요. 1번. 자, 그러면 2번 할게요. 개체일을 그룹화하라. 그리고 분류를 정렬하라. 두 가지입니다. 갈게요. 개체일 여기 있네요. 자, 그룹화는 숫자 데이터에서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월별로만 클릭해 주세요. 월별만. 얏, 월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분류를 정렬하라 그랬는데 지금 방사선과 비읍, 시옷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들? 자, 우리 문제지에서는 시옷이 먼저 나오네요. 맞나요? 신경, 순환,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뭐다? 내림차순이다. 분류를 어떻게 바꾼다?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신경혈관과 순환기과, 방사선과 나와 있네요. 맞아요? 2번 하신 거예요. 2번. 그리고 책하고 다른 점 여기가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합계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행의 합계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는 열의 총합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3번 문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지우라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이 가운데 맞춤 조금 지울까요? 그죠? 잘 안 보이잖아. 지울게요. 자, 3개 한꺼번에 할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이 가운데 맞춤은 1번. 빈 셀은 별 표시 2번. 행총합계 지우기 3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3개 갑니다. 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어떻게? 1번 요거네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은 체크해주고 빈셀에는 별을 2개 표시해주고 자, 이쪽에 총합계 있었죠, 선생님들. 요거 없애래요. 어디로 가서? 요약 및 필터 메뉴 탭이 다르죠? 이동하셔서 행 총합계는 지워주래요. 되셨나요? 3가지 다 했나요? 확인합니다. 뒤에 없었네요, 선생님들. 그리고 요것들은 이렇게 병합됐네요. 한 칸이던 것들이. 그죠? 그리고 빈칸에는 이렇게 별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 거죠. 3개 다 했고요. 문제 보시면 뭐 하래요, 선생님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 표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아주 쉽게 합니다. 안쪽에 있는 데이터만 잡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잡아서 어떻게 한다? 홈에 가셔가지고 모든 것은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컴마 형식 해주면 이렇게 정확히 됩니다. 이 말이죠. 자, 책하고 우리 인쇄물하고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인 거죠.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그죠? 합계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게 잘 됐으니까 3작업까지 끝나신 겁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범위 잡는 겁니다. 범위. 제일 중요해요. 그죠? 2번 요거예요. 이게 안 되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범위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요 X축, 우리 가로를 X축이라 부르죠? 그죠? 가로축, 이거는 세로축, 기본 세로축, 요거는 보조 세로축. 세로축이 두 개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범위는 뭐다? X축. 요거랑 요 범례 요 두 개가 범위입니다. 세 개죠? X축 하나, 범례 두 개. 그러면 아테포럼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프로그램이구나. 프로그램하고 뭐가 범위다? 참가비하고 참가 인원이 범위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데이터는 6개만 썼네요. 우리 몇 개인데? 8개? 그죠? 둘, 넷, 여섯, 8개인데? 그럼 선택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차트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선생님들? 범위 잡는 거라고요. 제 1작업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1작업으로 오시고 중요한 거는 필드, 이 주황색을 잡습니다. 이거예요. 자, 프로그램 중에 클릭,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아테 포럼, 산이 세미나, 20세기 포럼, 통합 포럼, 41주년 학회, 방사선 학회 포럼까지 이렇게 잡네요, 선생님들. 그 다음 범위 뭐라고요, 선생님들? 참가 인원, 요거네요. 옆에 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필드 잡고 데이터 하나 띄고 하나 둘 셋 하나 띄고 하나 둘 참가비 마찬가지 필드 클릭하고 한 칸 띄우고 하나 둘 셋 한 칸 띄우고 하나 둘 드래그 안 하는 이유는 똑같이 해야 돼요. 드래그 두 칸 드래그 세 줄 똑같이 해야 돼서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냥 한 칸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범위 잡았으면 삽입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그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죠? 목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거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유는 왜 그래요, 선생님들? 문제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갈게요. 선생님들 다시 엑셀로 오셔가지고 골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범위 잡는 게 틀린 거예요. 딜리트로 삭제하시고 범위를 다시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어 있다면 선생님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차트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3번 문자 풀 거예요. 3번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위치는 어디로 간다? 위치는 새 시트로 제 4작업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갑니다. 엑셀. 자, 이동 위치는 새 시트로 제 4작업 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엔터. 차트가 시트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1작업 앞으로 왔습니다. 뒤로 빼야 돼요.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합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지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차트의 4번 문제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해줘 라고 되어 있죠. 레이아웃은 그 2010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6은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주고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은 구성 요소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위치라든가 요소를 변경해 주죠.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번이래요, 선생님들. 맨 앞에 1번. 되셨죠? 혀 짧은 소리하고 그러지? 네, 어쨌든 갑니다. 자, 5번.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위쪽은 차트 영역, 아래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선생님도 여기까지 하시고 막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내 거는 왜 꺾은 선이 안 보여? 아직 안 보여요. 여기 참가 인원은 꺾은 선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용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선생님들? 문제에서 보면 참가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 단위가 달라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위가 200만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한 축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영역 서식 갑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고 책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지 볼까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글꼴은 굴림의 11. 자, 이거 채우기 효과하고 테두리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식 메뉴로 가야 돼요. 그래프 도구의 서식 메뉴. 그죠? 나머지 갑니다. 그림은 흰색 배경 갑니다. 자, 와보시면
자, 홈에 와볼까요, 선생님들? 홈에 와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차트형을 클릭했죠, 지금? 자, 글꼴은 뭘로 하래요?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11엔터, 굴림 엔터, 11엔터 해주시고, 채우기 효과. 선생님들 채우기 효과 여기서는 색깔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야지만 도형 채우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뭘로 하래요, 선생님들? 분홍 박엽지? 색깔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요거 같아요. 그죠?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영역은 여기네요. 클릭하시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래요, 선생님들. 도형 채우기 똑같이 그냥 흰색. 배경을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문제 갑니다. 6번은 제목 서식, 제목이죠? 나왔어요. 글꼴하고 채우기 어떻게 하고 테두리 나왔네, 테두리. 그죠? 서식으로 가래요. 가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고 선생님들 그 내용부터 입력하지 마시고요. 서식을 먼저 주세요. 홈에 오시면 글꼴은 굴림되어 있고요. 굵게. 크기는 20포인트, 20엔터. 채우기는 흰색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가 여기 없다고요. 선생님들 어디로 가라고? 서식으로 가라고. 도형의 윤곽선을 자동 검정으로 해줄게요. 이 말이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과 및 신경, 혈관, 참가, 학회입니다. 그죠? 제목 끝났고요. 7번 갑니다. 7번. 여기가 조금 2010하고 2016이 다를 수 있어요. 자, 7번인데요. 선생님들 차트의 중요한 포인트 요거예요. 참가비가 누구예요? 지금 파란색이네. 참가비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해볼게요. 참가비가 누구라는 거 알고 있어요. 파란색이네. 다행히 안 보이는 애가 아니네. 그죠? 파란색이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2010은 바로 나타납니다. 보조축 선택할 수 있게끔. 그죠? 얘는 안 나타나네요. 그죠? 자, 얘도 자, 데이터 요소 서식이 나왔고요. 그래프면 클릭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보조축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조축을 만들었더니 선생님들 보조축을 만들었더니 참가 인원 그래프가 보이네요. 파란색은 그죠? 파란색을 보조축으로 쓸 거고 주황색을 왼쪽 거 쓸 거고 이 말인 거예요. 참가 인원은 100단위고 얘는 100만 단위니까 같은 축을 쓸 수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보실게요. 차트 위에서 참가비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파란 차트 위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자, 2010은요. 그냥 꺾은 선형 4번 하면 끝이에요. 끝. 2016은 달라요. 콤보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참가비를 꺾은 선으로 할 거고 네 번째 거. 참가 인원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야 라고 정해줘야 되고요. 이때 참가비가 보조야 라고 해줘야 돼요. 되셨나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들 책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됐나요? 선생님들? 2010, 2016 약간 달랐어요. 그죠? 그것만 달라요. 자, 이번엔 계열 갑니다. 계열 문제 가볼까요? 가보시면 자, 표식을 네모로 하고 크기를 10% 해주고 네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뭐예요? 요거 네모로 바꿔주고 요 네이블 표시해줘 이 말이에요. 레이블은 이름표. 그죠? 가볼게요. 그러면 자, 표식을 클릭해야 되겠죠? 또는 표식을 그냥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그러면 2010은 선생님들 바로 나와요. 이렇게. 표식 옵션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셨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아이고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시면 채우기로 오셔서 표식입니다. 표식이죠?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는 표식 그 중에 2010도 표식 옵션으로 갑니다. 가보시면 자, 기본이 동그라미였는데요. 뭐로 바꾸래요? 네모로 바꾸래요. 그리고 크기를 얼마로 해준다? 10엔터 이렇게 해주래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요거를 선생님들 클릭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한 개만 돼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 바로 위에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한다. 라는 거 포인트. 그래야 전체가 바뀐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294명이래요. 얘는 아니고 요거네, 요거 주황색. 얘 하나만이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한 번 클릭하고 간격을 두고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잡히네요. 그죠? 더블 클릭 아닙니다.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이름을 추가하는 거, 이름을 추가. 뿅 하고 나왔죠.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계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눈금선입니다. 눈금선 요거 바꾸는 거예요. 점선되어 있죠? 우리는 실선되어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눈금선에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해주시면 그 2010은 바로 선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 선택해 주시고 쭉 내려가 보시면 내려가 보실게요. 대시 종류에 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파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점선으로. 요겁니다. 2010은 더블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 선이 보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축 볼게요. 축은요, 뭘 보시면 되냐면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모양, 최대값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고요. 기본 세로축부터 보면 0명 맞고요. 350명 맞고요. 단위가 300명 맞네요. 죄송, 50명 맞네요. 두 번째 요거는 하이픈 표시되어 있고 맞죠? 위쪽에 올라오시면 200. 단위가 틀리네요, 선생님. 여기 단위가 얼마 붙어 있어요? 40 붙어 있네요. 요거는 20 붙어 있으니까 단위가 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2010은 바로 선생님들 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 옵션으로 옮겨가야 돼요. 2016은. 그죠? 최소는 0 맞고요. 최대도 2에 동그라미 6개, 200만 맞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주 단위가 다르대요. 주 단위가 20만이 아니라 얼마다? 40만. 4만 바꿔주면 되겠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면 잘 되신 거죠. 되셨죠? 자, 이번에 범례 보겠습니다. 범례 한번 보면요. 얘들 범례는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참가비가. 우리 거는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엑셀 범위 선택했으니까 그래요. 요거. 그죠? 그래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외우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 이거 메모 꼭 해두세요. 범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해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참가비 단위원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그죠? 편집 고칠 거야. 어떻게 선택된 범위 말고 우리가 입력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가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으로 입력합니다 이 말이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면 바뀌었네요. 자, 이번에는 도형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도형 뭐예요? 요거. 그죠? 여기 경자부터 해가지고 참가까지 그 참자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자, 다시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에 와보시면 이렇게 도형 삽입 메뉴가 있고요. 맨 아래쪽 보시면 설명선 메뉴가 있고요. 그중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하겠다? 경자부터 그리겠다. 경자부터 그려서 참자까지 그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나시면 이렇게 노란 조절점을 클릭하셔서 방향을 꼭지점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말이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형태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지금 파랑의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만 바꾸면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거로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입력합니다. 우수 띄우고 의사 띄우고 포상 인데 선생님들 얘들도요. 선택하고 정렬해 줘야 되겠죠. 안 보이는 이유는 좁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홈에 가셔가지고 얘 그림 영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들? 그림 영역은 굴림의 11포인트네요. 얘도 그죠? 그럼 얘도 굴림 엔터 해주시고 위아래 정렬, 좌우 정렬 해주시면 되는데 두 줄로 나오는 거 왜 나온다고요? 좁아서 조금 더 넓혀줘야 되겠네. 그죠? 나오죠? 우수, 의사, 포상이라고 되었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0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림 영역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자동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2016은 투명하죠. 그려줄게요. 클릭하고 실선. 선 나오죠?
바깥쪽 차트 영역도 실선. 이렇게 해서 선까지 보여줄게요. 2010은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는 건데 2016은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하래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틀린 게 있나 보세요. 선생님들 테두리 잘 맞췄고요. 그죠? 확인 다 잘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어때요? 다 잘 됐습니다. 이 말이죠. 되셨죠? 여기까지가 제 4작업 그래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1작업의 값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부분이죠. 선생님들 잘 보시고 연습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정해진 포맷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V룩업을 3번 반복 이런 식으로 해서 익힐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뒷섬도 마찬가지. 반복이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1번부터 6번을 도는 게 아니라 1번 3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자, 풀어보실게요. 자, 1작업에 오셔서 개체월입니다. 선생님들. 개체일의 월을 그쵸? 개체일에서 월만 갖고 오래요. 그러면 월만 갖고 오는 건 연도만 갖고 오는 건 이어, 월만 갖고 오는 건 만수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죠? 는 쉽게 나왔네요. 그죠? 만수 어디에서? 개체일에서 가로 닫고 끝 해도 되죠, 선생님들. 일단 엔터 할까요? 11일만 갖고 왔네요. 여기서. 그런데 뒤에 뭐 붙이래요? 월 붙이래요. 엔드 쌍따옴표 월입니다. 끝. 그죠?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선 깨지니까 어떻게 한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다. 됐지요. 갑니다. 개체 지역. 자, 선생님들 요 개체 지역은요. 문제가 추주 함수를 이용하래요. 추주 함수하고 if 함수의 큰 차이점 뭐예요, 선생님들? 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논리 시기예요. 1이니? 1과 같니? 라고 물어봐 줘야 되죠. 추주는요. 물어보는 거 없어요. 첫 번째 인수 자체가 인덱스 값이에요. 걔가 무조건 1, 2, 3, 4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차이점 기억하세요. if는 식이 들어가야 된다. 는이 들어간다. 그죠?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거. 그죠? 추주는 그런 게 없다. 이고요. 갑니다. 는 무조건 씁니다. 모르면 추주. 가로 열고 fx 갑니다. 그죠?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 보세요. 뭐래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너래.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 있는 거네. 함수 뭐 필요해요? right. 얘가 안 줘도 우리 알 수 있어. right 어디에 있는 거? 코드에 있는 거. 몇 개? 컴마 1 하나. B5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얘가 2래요. 그죠? 얘가 1이니 밸류 1, 1이니 이 말이에요. if는 어떻게 해요? 는 1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추정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1이니? 물어본다고요.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 서울이라고 쓰래요. 탭으로 제가 이동했습니다. 2이면 대전, 3이면 부산 이렇게 쓰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문자 있을 때는 문자랑 수식이 섞이면 못 찍어주겠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따옴표 맞춰준 거 다 확인하세요. 다 들어갔죠? 확인. 끝.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갑니다. 됐지용?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뭐냐면요, 선생님들. 자, D 에버리지 함수래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D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자, 무슨냐면 참가 인원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게 뭐예요? 참가 인원의 평균이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방사선과만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것이 D 에버리지 함수. 앞에 있는 트렁션은 뭐냐면 선생님들 잘림, 버림이에요. 그냥. 그죠? 가볼게요. 모르면 무조건 입력합니다. 그리고 ITQX를 쉬운 이유는 함수를 무조건 순서대로 줘요. 모르겠으면 무조건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쓸게요. 는 트렁션 더블 클릭 fx 가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네. 이건 뭐랑 같아요, 선생님들? 라운드 함수랑 같아요. 그죠? 아래 쓰는 넘버 디지트는. 자, 넘버는 숫자예요. 이거 먼저 찍고 갈까요, 선생님들? 자, 정수로 나타내죠. 0이에요. 0. 자연수 1의 자리 0입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1, 둘째 자리까지는 2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아까 1의 자리는 0이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다고요.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100의 자리는 100 동그라미 몇 개예요? 2개. 마이너스 2. 소수 이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양수란 얘기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면 2. 100의 자리까지면 마이너스 2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넘버 어떤 거 구하래요? D 에버리지 구하래.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닫고. 너무 쉽죠, 선생님들? 불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클릭하면 그 함수로 갑니다. 이 말이죠. 맞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범위가 전체입니다. 어디부터? 필드 포함하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필드 포함. B사부터 H12까지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뭘 구한다고? 방사선과의 참가 인원. 그러면 참가 인원 필드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참가 인원. 필드를 H4를 클릭하는 게 특징. 조건은 뭐라고요? 방사선과. 찍으면 안 되고요. 분류가 방사선과 이렇게 필드를 항상 포함한다는 거.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전부 다 뭐다? 사행, 사행, 사행. 사행은 다 뭔데? 필드. 되셨나요? 트렁션 끝났기 때문에 할 게 없죠? 자연수만 나오죠? 확인합니다. 요 말이었어요. 되셨어요? 4번은요. 공짜네. 맥스는 맥스. 최대값 구해. 뭐의 최대값? 참가비의 최대값. 참가비가 범위가 되겠죠. 이만큼 중에서 가로 닫고 엔터. 최대값.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들 D썸 나오래요. D에버리지 D썸이 같이 나오는 경우네요.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D썸, 는 D썸, 가로 열고 fx. 자,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하자고? B4부터 H12 범위 전체 잡다고. 필드 포함한다는 게 포인트. 필드, 방사선과 총 참가 인원. 참가 인원이 필드예요. 어디? 참가 인원. 조건은 뭐라고요? 방사선과. 분류가 방사선과. 그럼 질문이 있을 거야. 그럼 분류가 순환기 까면 어떡할 거야?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우리 고급 필터 입력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쪽에 별도로 입력할 수 있어요. 분류, 순환기가 쓰시고 범위를 여기 잡으면 되는 거죠. 되셨죠? 확인합니다. 뒷선 문제 나왔고요. 자,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그죠? V룩업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갑니다. 는 V 버티컬 룩업 찾아갖고 와. fx 뭐를 자 기준입니다. 룩업 밸류 찾는 값 누구 여기 책에 써있죠? H14 써있어요. 이렇게 V 룩업은 H14 셀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의 뭐를 갖고 와라? 참가 인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아테 포럼이면 참가 인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요거 갖고 오란 얘기예요. 바꾸면 통합 포럼이면 275명 갖고 와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자, H14를 기준으로 가져올 범위 어디라고요? 테이블 어레이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아테 포럼이면 범위가 아테 포럼부터. 여기가 방사선과면 방사선과부터. 여기가 참갑이면 참갑이부터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아테 포럼부터 H14, 12까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 뭐였어요, 선생님들? 참가 인원이잖아. 시작 범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말이에요. 레인지 룩업 논리값이에요. 정확한 값. 정확히 아테 포럼 가지고 와 이 말인데요. 숫자 1을 쓰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숫자 범위에 포함될 때 데이터가 숫자일 때 범위로 될 때입니다. 확인 끝 이 말이죠. 되셨나요, 선생님들?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제2작업 고급 필터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제4작업 그래프까지 완료가 다 되셨으면 저장하실 겁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파일에 저장하기 어디에다가 에고 이름이 있나봐요. 다시 죄송합니다. 파일에 저장하기 어디에다가 내 PC에 있는 어디에다가 선생님들 자 여기 문서에 있는 그죠? 문서에 있는 어디에다가 ITQ 방을 더블 클릭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여기가 항상 ITQ여야 돼요. 여기가. 그리고 뒤쪽에 이름 씁니다.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입니다.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면 네 문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 전송하고 하는 거는 그 다른 기수 그 첫 번째 설정에서 한번 보시면 쉽습니다. 그죠? 이거는 시험장에 가셔서 해도 돼요. 아주 쉬운 부분이고요. 저장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ITQ 엑셀 2020년 10월 시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